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얘기들 저희가 좀 나눠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미국인의 지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제 미국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좀 지갑이 열릴지, 여기서 얼마나 많은 돈들이 좀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촉각이 세워지고 있는데 때마침 이제 10월에 개인 소비 지출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좀 저조한 모습, 이걸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암울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연말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네. 우리가 우리 어떤 식으로 좀 소비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결과물이 나왔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좀 반응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PC 자체가 좀 부진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지도, 네. 아주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개인의 소득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서 하필이면은 이제 소비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지출 또한 그다지 좀 늘어나지 못할 것이다. 10월 PCE 자체가 0.1%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 이 돈 다 어디로 갔을까? 궁금해하는 분들, 저축률이 상당히 좀 9월 대비해서 한 0.3% 정도. 그러니까 9월에는 5.3%였는데, 이번 10월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에는 5.6%로 늘어났다라는 거. 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느니 유가가 떨어졌느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인들은 저축을 늘리는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 여기에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11월의 마지막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날인데 그렇죠. 여기에 쇼핑 시즌에 모든 이제 관심사가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12월에 또 박싱데이 때 얼마나 또 수익을 드릴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데 들어보니까 개인 지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그 안에서 쇼핑 시즌 내에서도 온라인이라던가 오프라인 상점에 대해서 좀 매출이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외신들 반응, 기대감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CNN 머니 따르면 미국인이 저축률 자체를 항상 높일 때에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소비자들이 느낄 때, 네. 미국인들이 느낄 때 저축률이 늘어났다라는 상승했다는 측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약간 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저축률이 한 달 만에 0.3%라는 좀 높은 폭의 상승폭을 나타내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3분기 GDP 성장률 자체는 2.1%로 네. 1.6% 대비해서 1.5% 대비해서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기업의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기업의 투자 부분이 약간 좀 부진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기업들이 임금을 실질적으로 미국인에게 넘겨가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그 고리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고용의 질이 낮은 게 아니냐라는 하나의 증거로 좀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인들이라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이제 소매점 같은데 거기에 밤낮을 이제 월마트 같은데 줄 서고 있다가 싸운다고 하잖아요. 예, 무슨 그 안에 좀비가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문을 막 뚫으려고 하는 사람들 네네. 문 열리자마자 막 쏟아져가면서 그쵸, 달려나가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게 좋겠습니까? 그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아니, 너무 싸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쉬고 싶지. 쉬는 날 집에서 네. 쉬어야지. 집에서 쉬어야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 뛰쳐나가고 막 박스 같은 데 맞고 막 그러는데 네. 그게 좋을 리는 없다 이거죠. 이런 소비 패턴 자체의 변화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카드가 이번에 미국의 신용카드도 칩이 달린 카드로 신규로 다 바뀌면서 네. 이게 좀 쓰는 것 자체가 조금 예전보다 좀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전통 리테일러들이 실적이 좀 기대 이하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예 그리고 쉬는 날
좀 괴롭히지 좀 말자. 블랙 프라이데이 자체는 하겠습니다만 오늘 목요일 날 미국에서 목요일 날 밤에 있었던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대형 리테일러들이 문을 닫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금리로 반대 측면에서 또 이제 저금리로 인해서 아니 개인 PC가 안 좋다고 하는데 자동차하고 집은 왜 이렇게 매매가 거래가 많이 되느냐. 네. 이런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통 리테일러 실적들이 조금 뭐 우려가 있으면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좀 우려감이 상존을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네. 앞서서 화면에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서로 싸우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인들도 이것을 이제 즐기지 않고 조금 소비 패턴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사이버 먼데이로 오히려 더 기대감이 전해질 수 있다, 바뀔 그렇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직접 이렇게 연말 시즌에 해외 직구라든지 쇼핑 시즌에 좀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리님? 저는 일단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품들을 이제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그냥 좀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연말이 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애기들 엄마들 같은 경우 유아용품 같은 그렇죠. 경우를 조금 네. 연말에 많이 사는 경우들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저도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도 한국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다 아니면 이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한국도 같이 좀 싸게 팔겠다 이런 기업들을 일부 기업들이 좀 표방을 하면서 지금 온라인으로 상당히 광고를 많이 하는데 좀 혹하는 부분은 좀 있긴 있어요.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선홍수 대리 얘기로 봐서는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결국 이제 온라인 쪽으로 좀 많이 좀 어떤 매기가 좀 집중이 된다 이런 흐름을 좀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전체적인 어떤 소비 패턴은 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 미국 시장의 연말 그 산타랠리를 바라볼 때 이 연말 소비 시즌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마트 안에 들어가면서 사고 하는 이런 풍경들을 생각을 하면서 연말에 소비가 굉장한 이 미국 소비의 굉장히 중요한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맞지만 기존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파워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또 세일을 항상 사시사철 상시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패턴들이 굳이 연말 소비 시즌에 블랙 프라이데이다 박싱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여기에만 미국 소비자들이 목매달고 사는 것이 절대 아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제 전통 리테일러들이 실적들이 조금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고 미국의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지금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버 액션을 취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미국인들의 소비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연말에서 사시사철로 조금씩 다 이렇게 이전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지표를 가지고 리테일러들의 실적에 관련된 이런 지표들 가지고 시장이 좋네 안 좋네를 판단할 만한 얘기거리할 사안들은 예전보다 비중이 확실히 많이 줄었다는 것을 좀 상기를 시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래요. 센티멘트 측면에서만 시장에 좀 작용을 할 것으로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을 위해서 국내 리테일러들이 좀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네. 좀 누구나 초등학생도 생각해 볼 만한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좀 포기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바뀐 좀 어떤 시장 상황을 좀 들여다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 미국의 소비 패턴도 이제 연말 가서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1년 사시사철로 좀 어느 정도 좀 분배가 돼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특별한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1년 내내 좀 어떻게 좀 어떤 기업들이 좀 꾸준한 실적들을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이슈로 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가 시장의 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좀 미국과 이 중동 국가들 서로 그냥
이 유가를 놓고서 좀 결국 이제 못 잡아먹어서 지금 안달인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계속해서 좀 공급은 뭐 늘어나고 있고 수요는 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좀 이런 상황에서 뭐 줄여라 그러는데 못 줄이겠다 좀 이런 상황들도 좀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유가는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재밌네요. HSBC에서는 또 이런 흐름이 계속가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또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HSBC에서 조금 다른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너무 그 뭐 하루에 일간 그 원유 생산량 뭐 9,700만 배럴, 800만 배럴, 하루에 200만 배럴에서 한 3,400만 배럴까지 맨날 공급 우위 이런 장세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뻔한 이제 그 공급 과잉 스토리 자체를 좀 부정을 하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 접근하는 스토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좀 어떻게 보면 신선할 거 없지만 신선한 공급 우위 얘기만 나왔던 이런 시장에 HSBC가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좀 일침을 놓았다라고 좀 할까요? 이런 부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 상당히 또 주목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감산이 전혀 없는 시장 속에서 가격이 떨어질 트리거가 전혀 없었던 거잖아요.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원유 시장에 있어서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뭐 악순환이 아닐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또 좋지 못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 일단 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본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단 이 원유 시장이 지금 뭐 좀 많이 떨어져 있죠. 50% 정도 가까이 100불에서 뭐 40불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뭐 50%가 넘는 것 같습니다. 60% 가까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우디하고 이제 미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압 파쇄법을 이용을 한 셰일가스를 원유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사우디만큼 일간으로 1,000만 배럴 가까이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이 상당히 좀 원유 생산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오페크 국가들도 계속 늘려가고 우리가 더 싸게 줄게, 우리 거 가져가, 미국 니네들한테 우리 시장 줄 수 없다. 이런 의지들이 감산은커녕 지속적인 증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뭐 다음 주에 오페크 회의가 열려서 베네수엘라가 우리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뭐 20불 중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감산 자체를 트리거, 그러니까 유가 상승의 트리거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측면들. 네. 그렇지만 지금 감산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급 초과 시장 이런 쪽으로 계속 지금 한번 접근을 하는 것들을 한번 전환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중국이 가장 큰 원유 수입국이고 뭐 원자재든 뭐 원유를 준비해서 원자재를 제일 많이 쓰는 이제 국가 중에 하나인데 뭐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으니 당연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률 둔화 9%대를 달리던 때 대비해서 지금 6%대로 떨어졌다는 거.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아주 외신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부족이 핵심이다. 네. 제가 봤을 때 이 안에도 사실 제조업 중심이 아닌 이제 서비스업 중심으로 좀 변화를 해가면서 뭐 이런 원유에다가 베이스를 두고 근간을 뒀던 이런 산업들 자체가 조금 약간 좀 관심도라든가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 뭐 이런 것들도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는 이 중국이 어떻게 쓰느냐, 유가라든가 원자재를 어떻게 흡수를 하느냐, 더 많이 흡수하느냐,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저 그렇게 따진다 치더라도 중국이 뭐 그렇다고 갑자기 뭐 어떤 산업 재편이 일어나서 갑자기 원유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또 어차피 수요는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공급의 문제가 또 다시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히려 몸다른 나라들은 뭐 이제 지금 돈이 부족한 나라들 베네수엘라라든지 좀 사우디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뭐 돈 부족한데 기름 내다 팔 기름을 줄이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이런 하락에 대한 어떤 방향성은 당분간 좀 계속 가겠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뭐 어쨌든 그 공급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경우에 오페크 국가든 미국이든 누구든 좀 너네 좀 그만하고 나가라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 원유 그 채굴을 하는 그 플레이어들 사이에서는요. 네. 원유 시장 측면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공급 우위에 있는 시장,
이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여기도 이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 유가 시장이 수요가 이끌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유가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기 쉽지 않다. 하지만 감산이라는 것 첫째와 그리고 수요 측면에 이 두 가지 트리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두 가지가 뭔가 만족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유가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감산을 하더라도 수요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강한 상승은 쉽지 않다.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상승 트리거를 감산에만 초점을 뒀다면 수요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원자재 수입국으로서 그러니까 공급이 많게 되면 사가는 사람이 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자체가 옛날에는 원유가 모자랐기 때문에 파내는 사람이 뭐 주가 막가 이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데 안 사도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입장. 그러니까 중국의 원자재 수입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치 자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굉장히 좀 절상될 가능성이 있다. 위안화 절상과 함께. 어쨌든 국가 경쟁력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사실이라고나 할까요? 네.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유가시장 내에서 유가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중국의 지위 자체가 조금 변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전략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의 수요 측면, 원유 수요가 어느 정도나 늘어나는지가 오히려 감산보다 조금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봤는데요. 유가시장의 또 다른 키로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송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